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4번 문제부터 이어서 해설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앞에 있는 문제와 또 유사한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지금 탁줄을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과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발효 과정에 관련된 내용과 우리 일치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정답이 이제 2번이 될 텐데요. 지혜밥의 녹말이 알코올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열이 품온을 높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정확하게 잘 찾아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어느 부분의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 같이 봤을 때 이 술독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이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술독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지혜밥의 녹말이 알코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내려와 보시면은요, 이 부분만 가지고는 내용을 정확하게 활용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혜밥의 녹말이 알코올로 변하면서까지는 우리가 찾았는데, 이 발생하는 열이 있고, 그리고 이 열이 품온을 높이느냐까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 중에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술독 안에서는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이 모두 발생한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서 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열로 술독 내부의 온도인 품온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에 따라서 열이 발생했고, 그리고 술독 안에 있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품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2번의 답이 성립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정리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자가 어떤 자원을 투입물로 사용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산출물을 만드는 생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산출물의 가치에서 생산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뺀 것이 순생산 가치예요. 그러면 순생산 가치라고 하는 건 산출물의 가치에서 생산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뺀 값이다 라고 일단은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생산자가 생산 과정에서 투입물 1단위를 추가할 때 순생산 가치의 증가분인 한계 순생산 가치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순생산 가치의 증가분이 바로 한계 순생산 가치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증가분이라고 하는 건 투입물 1단위를 추가할 때 생기는 요소라고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경제학자 P는 이를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와 사회적 한계 순생산 가치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A 보시면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란 한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투입물 1단위를 추가할 때마다 증가분이 생기는 거죠. 그 기업에 직접 발생하는 순생산 가치의 증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투입물 1단위를 추가할 때 증가분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적 한계 순생산 가치란 무엇이냐? 한 기업이 투입물 1단위를 추가할 때 발생하는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에서, 그러면은요, 결국 이 B라고 하는 건 A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B는 A의 그 생산에 의해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빼고 편익을 더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A에다가 편익을 더한 값이 B가 됨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자, 여기에서 생산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에는 그 기업의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조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를 가지고 우리가 밑에 있는 걸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1번 기억 보시면 A의 크기는 A라고 하는 거 우리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였죠. 자, A의 크기는 기업의 생산이 사회에 부가적인 편익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이 된다. 자,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여기서 생산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에는 그 기업의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 A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무관하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에는요, 어떤 기업이 투입물 1을 추가할 때 사회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편익이나 비용이 없어요. 자, 편익이 없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B는 우리가 A에다가 편익을 더한 값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부가적인 편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자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A와 B의 크기는 같아지는 결과값을 낳게 됩니다. 니은도 적절한 추론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A기업과 B기업이 동일한 투입물 1단위를 추가하였을 때 각 기업에 의해서 사회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같을 경우에, 자, 지금 보시면 사회적으로 부과하는 발생 비용이 같을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발생 비용이 아니라 지금 B의 크기를 비교하자면 편익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지금 우리는 여기에 중심을 두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야기하는 B의 가치는 각 기업의 편익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같다라고 설명한 디귿은 적절하지 않는 정답이었음을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제는 A와 B에 들어가게 적절한 것을 골라서 알맞게 짝지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네요. 자, 귀납주의란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만약 귀납이 과학의 역사에서 사용된 경우가 드물다면, 자, 만약 귀납이 과학의 역사에서 사용된 경우가 드물다면 과학의 역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거나 지금 보시면 원인과 결과가 조건과 결과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임의로 1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않았다면 1번이 되지 않았거나 또 귀납주의는 실제로 행해진 과학 탐구 방법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자, 그런데 우리는 과학의 역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거나 첫 번째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귀납주의가 실제로 행해진 과학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오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과학의 역사에서 귀납이 사용된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A에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우리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기억이 들어가겠죠. 과학의 역사에서 귀납이 사용된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귀납주의가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론이 아니라면 귀납주의에서는 수많은 과학적 지식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미음으로 자연스럽게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기억과 미음이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3번의 정답을 적절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